인천의 한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이 온라인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73세 할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일어난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법정 공방으로까지 번졌다고 합니다. 제보에 따르면 평생 모은 13억 원의 재산을 둘러싸고 벌어진 이 이야기는 우리 사회의 세대 갈등과 가족의 의미에 대해 깊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과연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금부터 여러분께 그 특별한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잠깐 더 많은 이야기와 재미있는 콘텐츠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저희 채널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인천 25평 아파트 엘리베이터 안 시간은 오후 3시 반이었습니다. 73세의 강말순 할머니는 오늘도 어김없이 장보기를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손에는 무거운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고 그 안엔 아들 도훈이와 며느리 미란이를 위해 정성스럽게 고른 채소들이 가득했죠. 아, 시어머니 오셨네요. 엘리베이터 앞에서 며느리 서미란을 만났습니다. 40살의 미란은 평소와 달리 표정이 심상치 않았어요. 명품 핸드백을 어깨에 걸치고 새로 받은 네일아트를 뽐내며 스마트폰을 들여다보고 있더라고요. 미란아, 오늘 장 봤는데 도훈이 좋아하는 시금치랑 당근도. 말순이 할머니가 말을 꺼내려던 순간이었습니다. 아, 진짜 답답해 죽겠네요. 미란이 갑자기 소리를 질렀어요. 엘리베이터 안의 공기가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깜짝 놀라 뒤로 한 걸음 물러섰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세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갈 건데. 미란의 목소리가 좁은 엘리베이터 안에서 메아리 쳤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평생 장사를 하며 거친 세상을 살아왔지만 자신의 며느리한테서 이런 말을 들을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미란아, 내가 뭘? 시어머니는 정말 이해가 안 가요. 아파트 값도 오르고 있고 도훈 오빠 사업도 어려운데 왜 그렇게 재산을 꽁꽁 숨기고 계세요? 제가 뭐 훔쳐먹을 사람입니까? 미란의 목소리는 점점 높아졌습니다. 엘리베이터 천장 모서리에 붙어 있는 CCTV 카메라에 빨간 불빛이 깜빡거리고 있었어요. 모든 게 녹화되고 있다는 걸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죠. 내가 20년 동안 며느리 노릇하면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아세요? 친정엄마가 아파서 병원비 필요할 때도 애들 학원비 낼 때도 시어머니한테 손 벌리기가 얼마나 창피했는지. 말순이 할머니의 손에서 장바구니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토마토 몇 개가 굴러다니고 시금치 봉지가 터져서 초록빛 잎사귀들이 흩어졌어요. 할머니는 입술만 파르르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정말 답답해요. 73살이면 이제 정리할 때도 됐잖아요. 제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말하기까지 얼마나 오래 참았는데. 엘리베이터가 12층에 멈췄습니다. 문이 열리면서 같은 층에 사는 박정숙 아주머니가 들어왔어요. 순간 엘리베이터 안의 어색한 분위기를 감지한 정숙이는 말을 삼켰습니다. 미라는 13층에서 내렸어요. 내리면서도 한마디 더 던졌죠. 시어머니 생각해 보세요. 저희가 얼마나 힘든지 말이에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말순이 할머니와 정숙이 아주머니만 남았습니다. 정숙이는 바닥에 굴러다니는 토마토를 주워주면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말순 언니, 괜찮으세요? 말순이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이려 했지만 목이 메어서 제대로 된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을 아들 하나 키우기 위해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장에서 떡볶이 장사를 했던 세월이 스쳐 지나갔어요. 손톱 밑이 까매지도록 일해서 도훈이를 대학까지 보내고 결혼시켜주고 지금의 아파트까지 마련해줬는데 15층에 도착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비틀거리며 엘리베이터에서 내렸어요. 집 앞까지 걸어가는 10여 미터가 이렇게 길게 느껴진 적이 없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주저앉고 말았죠.
집안은 너무나 조용했습니다. 벽시계만이 똑딱똑딱 소리를 내며 시간이 흐르고 있다는 걸 알려줄 뿐이었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천장만 바라봤습니다. 며느리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갈 거라고. 내가? 그날 밤 말순이 할머니는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했습니다. 며느리 미란의 말이 귓가에서 맴돌았어요. 요양원에 갈 거라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냐고. 이런 말들이 계속해서 머릿속을 괴롭혔죠. 새벽 5시가 되자 말순이 할머니는 기계적으로 일어났습니다. 평생 습관이었거든요. 예전엔 이 시간에 일어나서 떡볶이 장사 준비를 했었는데 이제는 그럴 필요도 없어졌지만 몸이 저절로 움직였어요. 아들한테 전화라도 해볼까? 말순이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기를 몇 번 반복했습니다. 도훈이한테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내 마누라가 나한테 막말했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었어요. 오전 9시쯤 결국 도훈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도훈아. 엄마. 무슨 일이세요? 목소리가 이상한데. 어제 미란이가. 말순이 할머니는 말을 꺼내려다가 목이 메었습니다.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미란이가 왜요? 뭔 일 있었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미란이가 나한테 요양원에 갈 거라고. 아, 엄마. 미란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어요. 애들 학원비도 오르고 제가 사업이 좀 어려워서 예민해졌나 봐요. 그냥 넘어가세요. 도훈의 대답에 말순이 할머니는 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마저 자신의 편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도훈아, 엄마가 평생 너를 위해서. 엄마, 지금 회사에서 중요한 회의 중이에요. 나중에 다시 얘기해요. 뚜뚜뚜. 통화가 끊어졌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휴대폰을 들고 한참 동안 멍하니 있었어요. 49년 전 20살의 나이로 도훈이를 낳고 평생을 아들 하나만 바라보며 살아왔는데 이제 그 아들마저 자신을 외면하다니. 오후 2시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25동 1500호 강말수님이시죠? 어제 엘리베이터 CCTV 영상 관련해서 문의 전화가 몇 통 왔는데요. 네. 무슨 말씀이세요? 같은 층 주민분께서 엘리베이터에서 큰 소리가 났다고 하시더라고요. 혹시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니시죠? 말순이 할머니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벌써 소문이 난 거였어요. 엘리베이터 CCTV에 모든 게 녹화됐고 아마 다른 주민들도 다 알게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아니에요, 별일 없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서 말순이 할머니는 현관문을 열어봤습니다. 복도가 너무나 조용했어요. 평소 같으면 이 시간에 정숙이 아주머니나 다른 이웃들과 마주쳤을 텐데 오늘은 아무도 보이지 않았어요. 오후 4시 장을 보러 나가야 했습니다. 냉장고엔 먹을 게 별로 없었거든요. 하지만 엘리베이터를 타기가 무서웠어요. 또 누군가를 마주치면 어쩌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계단을 이용해서 15층에서 1층까지 내려갔습니다. 무릎이 아파서 중간중간 쉬어가면서요. 아파트 앞 골목길을 걸어가는데 뒤에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분이 그 할머니래. 며느리한테 엘리베이터에서 그런 소리를 들었다던데. 쯧쯧 불쌍해라. 말순이 할머니는 걸음을 빨리 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리고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평생을 이 동네에서 살면서 이렇게 부끄러운 적이 없었습니다. 슈퍼마켓에서 장을 보는 동안에도 다른 손님들의 시선이 신경 쓰였어요. 계산을 하는 사장님도 평소와 달리 말이 없더라고요. 분명히 소문이 다 퍼진 것 같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또 계단을 이용했어요. 15층까지 올라가기가 너무 힘들었지만 엘리베이터에서 또 누군가를 만날 생각을 하니 무서웠거든요. 집에 도착해서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아프고 마음은 더 아팠어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왔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한테는 며느리한테 구박받는 불쌍한 할머니로 여겨질 거라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도훈이었어요. 엄마, 아까는 회의 중이어서 제대로 얘기 못했는데 미란이한테 물어보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좀 말다툼이 있었다더라고요. 말다툼이 아니라 엄마, 미란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심해서 그래요.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들고 제 사업도 영 안 되고 그냥 이해해 주세요. 또다시 아들은 며느리 편만 들고 있었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밤이 되어서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인천의 야경이 평소보다 더 쓸쓸해 보였어요. 25평 아파트는 너무나 조용했고 할머니는 그 안에서 혼자 눈물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말순이 할머니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밤새 뒤척이다가 결심을 굳혔거든요. 이대로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법률사무소라는 게 어디에 있지? 할머니는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봤습니다. 도훈이가 몇 년 전에 사준 휴대폰인데 이런 용도로 쓸 줄은 몰랐죠. 집에서 가장 가까운 법률사무소를 찾아봤어요. 오전 9시 말순이 할머니는 정장을 차려입고 집을 나섰습니다. 평생 입어본 정장이라곤 도훈이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정도였는데 오늘은 특별히 검은색 정장을 골라 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생각보다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법률사무소는 연수구청 근처에 있었습니다. 버스로 30분 정도 걸렸어요. 가는 길 내내 가슴이 두근거렸죠. 평생 법정이나 변호사와는 인연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73세에 처음으로 법률 상담을 받으러 가다니. 박지훈 변호사님을 만나러 왔습니다. 접수 데스크에 젊은 직원이 친절하게 안내해줬어요. 상담실로 들어가니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남자 변호사가 일어나서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안녕하세요. 오늘 어떤 일로 오셨나요? 말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목소리로 지난 이틀간 있었던 일을 설명했어요. 며느리가 엘리베이터에서 한 말, 아들의 차가운 반응, 동네 사람들의 시선까지 모든 걸 다 얘기했죠. 박지훈 변호사는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어르신, 우선 마음고생이 많으셨겠네요. 현재 재산은 어떻게 되어 있나요? 이 아파트가 시가로 10억 정도 하고 예금이 3억 좀 넘습니다. 평생 모은 돈이에요. 유언장은 작성해 두셨나요? 아니요, 아직 안 해봤어요. 아들한테 다 물려줄 생각이었거든요. 박지훈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를 했어요. 유언장 작성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께서는 어떻게 하고 싶으신가요? 말순이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아직도 아들을 포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며느리의 태도는 절대 용서할 수 없었죠. 조건을 걸고 싶어요. 며느리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아니, 차라리 지역사회에 기부하겠다고 하고 싶습니다. 좋은 생각이세요. 법적으로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상담을 마치고 나오면서 말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어요. 뭔가 할 수 있는 일이 생겼다는 느낌이 들었거든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평소와 다른 길로 걸어봤습니다. 시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작은 빨래방이 임대 표시를 내걸고 있더라고요. 사장님, 여기 임대료가 얼마예요? 빨래방 옆 부동산에 들어가서 물어봤습니다. 아, 거기요? 보증금 5천만 원에 월세 200만 원이에요. 평수는 20평 정도 되고 세탁기 10대 정도 들어갈 수 있어요. 생각해 보겠습니다. 사실 빨래방을 운영할 생각은 없었어요. 하지만 뭔가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거든요. 평생 떡볶이 장사를 했으니 이제는 다른 일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었죠. 며칠 후 말순이 할머니는 다시 부동산을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그 빨래방 계약하려고 해요. 아, 정말요?
좋습니다. 언제부터 시작하실 건가요? 다음 주부터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면서 말순이 할머니는 설렜어요. 73세의 나이에 새로운 사업을 시작한다니 생각만 해도 신나더라고요. 빨래방 첫날 동네 사람들이 하나둘씩 찾아왔습니다. 주로 근처 아파트에 사는 젊은 엄마들이었어요. 할머니, 여기 새로 오셨어요? 반갑습니다. 네, 잘 부탁드립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금세 요령을 터득했어요. 세탁기 사용법을 알려주고 세제도 팔고 가끔은 아이들 간식도 나눠줬죠. 할머니, 여기 오니까 마음이 편해져요. 집에서 세탁기 돌리면 애들이 시끄럽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마음 놓고 할 수 있어서 좋아요. 젊은 엄마 한 명이 말했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그 말이 참 고마웠습니다. 그러게요, 우리 애들도 여기 와서 놀기 좋아해요. 할머니가 과자도 주시고. 아이고, 그런 말씀 마세요. 제가 더 고맙죠. 빨래방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말순이 할머니는 새로운 활력을 찾았어요.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빨래방에 가고 손님들과 이야기하고 저녁에는 하루 매출을 정리하는 일상이 생겼거든요. 그런데 일주일째 되는 날 도훈이가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엄마, 요즘 어디 다니세요? 집에 전화해도 안 받으시고. 아, 빨래방 일 때문에 바빠서. 빨래방이요? 갑자기 왜? 그냥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해서. 사실 아들한테 자세한 사정을 설명하고 싶지 않았어요. 며느리 때문에 상처받은 것도 새로운 삶을 시작한 것도 혼자만의 결정이었거든요. 엄마, 괜히 무리하지 마세요. 나이도 있으신데. 나이가 뭐 어때서? 아직 팔팔해. 말순이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전에 없던 당당함이 묻어 있었어요. 빨래방에서 일주일을 보내면서 자신감을 되찾았거든요. 그날 밤 유언장 초안을 검토해 봤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보내준 문서였어요. 조건부 상속이라는 게 생각보다 복잡했지만 내용은 분명했죠. 며느리 서미란의 진심 어린 사과 없이는 상속 불가. 조건 불이행 시 전 재산은 지역복지재단에 기부. 말순이 할머니가 빨래방을 운영한 지 열흘이 지났을 때였습니다. 그날 오후 3시쯤 평소처럼 세탁기를 정리하고 있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같은 아파트에 사는 정숙이 아주머니였습니다. 말순 언니, 지금 아파트 단체 채팅방 봤어요? 무슨 채팅방요? 25동 주민 단톡방 있잖아요. 거기에. 어떻게 말하지? 정숙이의 목소리가 심상치 않았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급히 휴대폰을 들여다봤습니다. 아파트 주민 단톡방에는 평소에 관리비 공지나 택배 관련 얘기만 올라오는데 오늘은 메시지가 무려 50개가 넘게 와 있더라고요. 첫 번째 메시지는 1200호에 사는 김영수 씨가 올린 것이었어요. 엘리베이터 CCTV 영상 봤는데 정말 심하네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요? 그 아래로 댓글들이 쏟아져 있었습니다. 저도 봤는데 충격이었어요. 요양원에 갈 거라니. 평생 자식 뒷바라지한 부모님한테 저런 말을 하다니. 1500호 할머니 평소에 참 좋은 분이신데 불쌍해요. 말순이 할머니는 손이 떨렸습니다. CCTV 영상이 퍼진 거였어요. 관리사무소에서 개인정보라며 함부로 공개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어떻게 단톡방까지 올라온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계속 읽어보니 더 놀라운 내용들이 있었어요. 며느리분 평소에도 좀 그랬어요. 주차장에서도 할머니한테 짜증내는 거 봤거든요. 아, 맞아요. 저도 봤어요. 할머니가 걸음이 느리다고 혀를 차더라고요. 정말 요즘 며느리들은 예의가 없어요. 하지만 반대 의견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가족 간의 일인데 우리가 이렇게 말하는 게 맞나요? 며느리 입장도 있을 거 아니에요. 요즘 시대가 예전과 다르잖아요. 메시지는 계속 올라오고 있었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될 줄은 몰랐거든요.
오후 5시쯤 빨래방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미란이었어요. 얼굴이 새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죠. 시어머니. 미란의 목소리가 빨래방 안에 울려 퍼졌어요. 세탁기 소리보다 더 크더라고요. 왜 그래, 미란아? 아파트 단톡방에 뭐가 올라온지 아세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나쁜 며느리로 몰고 있어요. 미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분노의 눈물인지 억울함의 눈물인지 알 수 없었어요. 그건 내가 올린 게 아니야. 그럼 누가 올렸겠어요? CCTV 영상이 어떻게 밖에 나온 거예요? 나도 몰라. 관리사무소에서 알아서 하는 일이지. 말순이 할머니는 침착하게 대답했어요. 빨래방에서 일하면서 마음이 많이 단단해졌거든요. 시어머니, 제발 좀 그만해요. 저도 사람이에요. 온 동네 사람들이 저를 손가락질하는데 애들 학교에서도 소문날까봐 무서워요.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말순이 할머니의 말에 미라는 더 흥분했어요. 제가 뭐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러세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솔직하게 얘기한 게 그렇게 잘못된 건가요? 솔직하게. 요양원에 갈 거라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냐고 한 게 솔직한 거야? 그럼 시어머니는 왜 그렇게 재산을 혼자 다 가지고 계세요? 도훈 오빠 사업도 어렵고 애들 교육비도 많이 드는데. 빨래방 안의 분위기가 험악해졌어요. 마침 세탁기 몇 대가 동시에 멈춰서 갑자기 조용해졌죠. 그 정적 속에서 두 사람의 거친 숨소리만 들렸어요. 미란아, 내가 평생 모은 돈이 내 돈이냐? 내가 언제 안 준다고 했어? 그럼 언제 주실 건데요?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요? 미란의 말에 말순이 할머니는 정말 화가 났어요. 73년을 살면서 이렇게 직설적으로 죽음을 거론하는 며느리는 처음 봤거든요. 그래, 나 죽고 나서 주려고 했지. 그런데 이제 마음이 바뀌었어. 뭐라고요? 유언장을 바꿨어.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으면 단 한 푼도 못 받아. 미란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설마. 정말이에요? 조건 못 지키면 전부 사회에 기부한다고 써놨어. 그 순간 빨래방 문이 또 열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미란이가 전화를 한 모양이더라고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미란이가 울면서 전화하는데. 내 마누라한테 물어봐. 말순이 할머니는 냉정하게 말했어요. 아들을 보니 마음이 더 아팠거든요. 평생을 이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는데 이제는 그 아들마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는 게 너무 서러웠어요. 엄마, 유언장을 정말 바꾸신 거예요? 도훈의 목소리에는 당황스러움이 묻어 있었어요. 바꿨어. 내 마누라가 사과할 때까지는 절대 안 줘. 엄마, 왜 그러세요? 우리가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뭘 잘못했냐고. 내 마누라 입에서 나온 말을 못 들었나? 빨래방 안의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세 사람 모두 할 말을 잃었죠. 그때 빨래방 문이 또 열리면서 손님 한 명이 들어왔어요. 젊은 엄마였는데 상황을 파악하고는 다시 나가더라고요. 시어머니, 제가 정말 사과할게요. 그때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미란이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하지만 그 사과에는 진심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억지로 하는 것 같더라고요. 진심이 아닌 사과는 받을 수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되는 거예요? 제가 어떻게 해야 진심이라고 인정해 주실 건데요? 말순이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봤습니다. 사실 정답이 있는 건 아니었어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짜 사과를 받고 싶었을 뿐이거든요. 그건 내가 알아서 해. 내가 가르쳐 줄 일은 아니야. 결국 그날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았어요. 미란과 도훈은 씩씩거리며 빨래방을 나갔고 말순이 할머니는 혼자 남아 빨래방 문을 닫았습니다. 그날 밤 아파트 단톡방에는 또 다른 메시지들이 올라왔어요.
빨래방에서 있었던 일까지 누군가가 목격하고 올린 것 같더라고요. 이제 아파트 주민 모두가 이 갈등에 대해 알게 됐습니다. 아파트 단톡방 소동이 일어난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말순이 할머니는 빨래방에서 평상시처럼 일했지만 마음은 편하지 않았어요. 손님들이 오면 괜히 자신을 동정하는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았거든요. 할머니, 요즘 힘드시죠? 단골 손님인 박수진 씨가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30대 초반의 젊은 엄마였는데 평소에 말순이 할머니를 많이 따르더라고요. 뭐가 힘들어? 나는 괜찮아. 아파트에서 소문 많이 났던데. 며느리분이 많이 서운하게 하셨나 봐요. 말순이 할머니는 대답 대신 웃음으로 넘어갔어요. 가족사를 남한테 털어놓고 싶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도훈의 장모, 그러니까 미란의 어머니인 최영자 씨였어요. 60대 후반의 체구가 작은 여자였는데 평소에는 서로 안면만 있는 사이였죠. 안녕하세요, 사부인. 영자 씨는 정중하게 인사를 했어요. 하지만 표정이 좀 어색해 보였습니다. 웬일이세요? 그냥. 미란이 얘기 때문에 왔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손님들이 있어서 자세한 얘기를 하기 어려웠어요. 영자 씨도 그걸 눈치챘는지 조용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더라고요. 오후 6시가 되어서야 마지막 손님이 나갔습니다. 빨래방 안에는 영자 씨와 말순이 할머니만 남았어요. 사부인 미란이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자 씨가 갑자기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아니에요.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에요. 제가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하다니. 영자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이 느껴졌어요. 며느리와는 달리 정말 미안해하는 것 같더라고요. 하지만 사부인도 이해해 주세요. 미란이도 요즘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도훈이 사업이 안 되니까 집안 경제가 어려워졌거든요. 경제가 어려우면 나한테 말하지 왜 그런 식으로 얘기해요? 그게 미란이가 워낙 자존심이 세서 사부인 어른한테 직접 도움을 청하기 어려워했나 봐요. 영자 씨는 계속해서 딸을 변호했어요. 하지만 말순이 할머니는 납득하기 어려웠습니다. 자존심이 세면 더더욱 예의를 지켜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맞습니다. 제가 미란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그러니까 유 원장은 결국 본론이 나왔어요. 영자 씨도 유 원장 얘기를 들은 거였습니다. 유 원장은 제 마음이에요. 미란이가 진심으로 뉘우치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어요. 사부인,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세요. 미란이도 진짜 반성하고 있어요. 그때 빨래방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와 미란이 함께 들어왔습니다. 미란의 눈은 빨갛게 부어 있었어요. 많이 울었나 봤습니다. 엄마, 죄송합니다. 미란이 말순이 할머니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빨래방 바닥은 타일이라 차가웠는데도 신경 쓰지 않더라고요. 미란아, 뭐 하는 거야? 일어나. 말순이 할머니가 당황해서 말했지만 미란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엘리베이터에서 제가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스트레스 받는다고 시어머니한테 화풀이한 거. 정말 죄송해요. 미란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조금 진심처럼 들렸습니다. 도훈 오빠 사업이 안 되고 애들 학원비는 계속 오르고 제가 너무 조급했나 봐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됐는데. 도훈도 엄마 옆에 앉으며 말했어요. 엄마, 저도 죄송해요. 그날 엄마가 전화하셨을 때 제대로 들어드리지 못해서. 미란이 편만 들어서. 말순이 할머니는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이들이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유 원장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는 것 같기도 했거든요. 일어나, 미란아. 바닥이 차가워. 미란이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어요. 눈물을 닦으면서 계속 말했습니다.
시어머니, 앞으로는 정말 조심할게요. 다시는 그런 말씀 안 드릴게요. 그래. 알겠어. 말순이 할머니는 짧게 대답했어요. 사과는 받았지만 마음속 깊은 상처가 금세 아물지는 않더라고요. 그럼 유 원장은? 도훈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좀 더 지켜볼게. 엄마, 시간이 필요해.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지. 미란의 얼굴이 또 굳어졌어요. 당장 유 원장을 바꿔주지 않는다는 말에 실망한 것 같더라고요. 시어머니, 그럼 언제까지 기다려야 하는 건가요? 그건 내가 얼마나 진심으로 변하느냐에 달려 있어. 영자 씨가 나서서 말했어요. 사부인, 그러면 미란이가 뭘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려주세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말순이 할머니는 한숨을 쉬었어요. 이 사람들은 여전히 조건을 걸고 거래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조건이 있는 사과는 진짜 사과가 아니에요.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대로 하세요. 하지만 시어머니, 저희도 계획이 있잖아요. 애들 교육비도 그렇고 도훈 오빠 사업 자금도. 결국 미란의 본심이 나왔어요. 여전히 돈 얘기더라고요. 말순이 할머니는 더 이상 얘기하고 싶지 않았어요. 오늘은 그만 가세요. 늦었어요. 엄마. 도훈아, 너도 마누라 잘 챙기고 나는 알아서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마. 결국 세 사람은 빈손으로 빨래방을 나갔어요. 영자 씨는 나가면서도 계속 고개를 숙여 인사했지만 미란의 표정은 좋지 않더라고요. 그날 밤 말순이 할머니는 혼자 빈 빨래방에 앉아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자신이 너무 심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하지만 평생 모은 재산을 함부로 넘겨줄 수는 없었어요. 특히 진심이 느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더더욱 말이죠. 휴대폰이 울렸어요. 박지훈 변호사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어르신 유 원장 관련해서 추가 상담이 필요하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법정에서 다툴 경우를 대비해 증거 자료도 미리 준비해 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변호사의 문자를 보니 일이 더 커질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결심도 섰죠. 말순이 할머니가 유 원장을 바꾼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미라는 몇 번 더 빨래방에 와서 사과했지만 할머니는 여전히 마음을 열지 않았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르신, 법원에서 통지서가 나왔습니다. 박지훈 변호사가 전화를 걸어왔어요. 목소리가 심각했습니다. 무슨 통지서요? 며느리분과 아드님께서 유 원장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르신이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 원장을 작성했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말순이 할머니는 귀를 의심했어요. 설마 아들이 자신을 상대로 법정 소송을 걸었다니. 정신적으로 온전하지 않다고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치매 초기 증상이나 판단력 저하를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어르신께서 나이가 많으시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죠. 할머니는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73살이라고 해서 정신이 없다는 건가요? 변호사님, 어떻게 해야 해요? 일단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증인들도 준비해야 하고요. 다행히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이나 아파트 주민들 증언은 저희한테 유리할 것 같아요. 일주일 후 말순이 할머니는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았어요. 의사 앞에서 여러 가지 질문에 대답하고 간단한 계산도 하고 기억력 테스트도 받았죠. 할머니, 전혀 문제 없으세요. 또래에 비해서 오히려 정신이 더 맑으신 편이에요. 의사의 말에 할머니는 안도했어요. 하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의 정신 상태를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 서글펐습니다. 드디어 첫 번째 법정 출두일이 왔어요. 인천지방법원 민사부였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어서 긴장됐어요. 법정 안은 생각보다 넓었습니다.
정면에는 판사석이 있고 양쪽으로 원고 측과 피고 측 자리가 나뉘어져 있더라고요. 원고 측 자리에는 도훈과 미란, 그리고 그들의 변호사가 앉아 있었어요. 모두 일어서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들어왔어요. 50대 정도로 보이는 남자 판사였습니다. 피고 강말순 씨 앞으로 나와주세요. 말순이 할머니는 떨리는 다리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법정 안의 모든 시선이 자신에게 집중되는 게 느껴졌습니다. 선서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선서합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어요. 원고 측 변호사가 일어나서 질문을 시작했어요. 김영훈이라는 40대 남자 변호사였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현재 나이가 73세이시죠? 네, 맞습니다. 최근에 깜빡깜빡하는 일이 많아지지 않으셨나요? 아니요, 전혀 그런 일 없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셨나요? 지금까지 아드님께 재산을 물려주겠다고 하시다가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고민이 됐죠. 며느리가 저한테 상처를 줘서요. 어떤 상처를 주었다는 말씀이신가요? 엘리베이터에서 요양원에 갈 거라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냐고. 할머니의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법정에서 그 모욕적인 말을 다시 하기가 힘들었거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 평생 모은 재산을 기부하겠다고 결정하신 게 정상적인 판단일까요? 제 돈인데 제가 어떻게 하든 제 마음 아닌가요? 할머니의 대답에 법정 안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어요. 김영훈 변보사가 계속 질문했어요. 피고인께서는 치매 진단을 받으신 적이 있으시죠? 없습니다. 그럼 최근에 병원에서 정신감정을 받으신 건 왜인가요? 이 재판 때문에 받은 거잖아요. 할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상대방 변호사의 질문이 계속 자신을 정신 이상자로 몰아가려고 하는 것 같아서 화가 났거든요. 피고인, 흥분하지 마시고 차분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사가 개입했어요. 이번에는 박지훈 변호사가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평소에 빨래방 운영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손님들 응대하고 계산하고 세탁기 관리하고 다 혼자 해요. 복잡한 계산도 직접 하시나요? 당연하죠. 하루 매출이 얼마인지, 전기료는 얼마나 나오는지 다 계산해요. 그럼 정신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으시다는 말씀이시네요. 네, 맞습니다. 그때 원고 측에서 미란이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판사가 허락했어요.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그날 너무 감정적이었어요. 하지만 시어머니께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시는 바람에 갑자기가 아니야. 내가 나한테 상처를 줬으니까 바꾼 거지. 그렇다고 해서 전 재산을 기부한다고 하시면 저희 가족은 어떻게 살아요? 애들 교육비도 있고 도훈이 사업자금도. 그럼 처음부터 그런 말을 하지 말았어야지. 할머니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판사가 망치를 두드렸어요. 정숙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변론 기일은 2주 후 화요일 오후 2시로 정하겠습니다. 첫 번째 재판이 끝났어요. 법정을 나오면서 도훈이 할머니한테 다가왔습니다. 엄마, 왜 이렇게까지 하세요? 우리가 그렇게 밉나요? 밉다기보다는 실망스러워. 엄마, 도훈아, 내가 내 편이었으면 이런 일까지 벌어지지 않았을 거야. 할머니는 아들을 뒤로 하고 법원을 나왔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따라오면서 말했습니다. 어르신, 오늘 잘하셨어요. 다음에는 증인들을 세워서 더 확실하게 입증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이 일이 언제 끝날까요? 조금만 더 참아주세요. 진실은 밝혀질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말순이 할머니는 마음이 무거웠어요. 아들과 며느리를 상대로 법정에서 싸운다는 게 이렇게 힘든 일인 줄 몰랐거든요.
하지만 이미 시작한 일 끝까지 가봐야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두 번째 재판일이 다가왔습니다. 말순이 할머니는 전날 밤 잠을 설쳤어요. 박지훈 변호사가 준비한 증인들이 과연 도움이 될지 걱정됐거든요. 어르신, 오늘은 우리 편에서 증인 3명을 부를 예정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법정에 들어서니 저번보다 사람이 많았어요. 아파트 주민들도 몇 명 와 있더라고요. 박정숙 아주머니, 빨래방 단골 손님인 박수진 씨, 그리고 관리사무소 직원까지 왔었습니다. 증인 박정숙 씨,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정숙이 아주머니가 떨리는 걸음으로 증인석에 올라갔어요. 평생 법정에 와본 적이 없다고 했는데 그래도 말순이 할머니를 위해서 나와준 거였죠. 박지훈 변호사가 질문을 시작했어요. 증인께서는 피고 강말순 씨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같은 아파트 15층에 사는 이웃입니다. 15년 정도 알고 지냈어요. 평소에 강말순 씨의 정신 상태는 어떠셨나요? 아주 정상이셨어요. 오히려 또래보다 더 꼼꼼하시고 기억력도 좋으세요. 아파트 관리비 계산도 틀린 적이 없으시고. 그럼 치매나 건망증 증상을 보이신 적은 없으신가요? 전혀요. 제가 깜빡하는 일도 말순 언니가 다 기억해 주실 정도예요. 원고 측 김영훈 변호사가 일어났어요. 증인께서 목격하신 엘리베이터 사건에 대해 말씀해 주세요. 정숙이 아주머니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그날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며느리분이 시어머니한테 소리를 지르고 계셨어요. 어떤 내용이었나요? 요양원에 갈 거라고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냐고. 정말 듣기 민망한 말들이었어요. 그때 강말순 씨의 반응은 어땠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시고 그냥 장바구니만 떨어뜨리시더라고요. 정말 불쌍했어요. 김영훈 변호사가 반박했어요. 하지만 그런 일이 있었다고 해서 갑자기 유언장을 바꾸는 게 정상적인 반응일까요? 정상적이죠. 며느리한테 그런 모욕을 당했는데도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정숙이 아주머니의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판사가 조용히 하라고 했지만 진짜 화가 난 것 같더라고요. 다음은 박수진 씨가 증인으로 나왔어요. 증인께서는 피고와 어떤 관계이신가요? 빨래방 단골 손님이에요. 거의 매일 가다시피 해서 할머니를 잘 알아요. 빨래방에서 본 강말순 씨의 모습은 어땠나요? 완전 정상이세요. 계산도 정확하게 하시고 손님 응대도 친절하게 하시고 오히려 저보다 더 꼼꼼하실 때가 많아요. 혹시 이상한 행동을 보이신 적은 없나요? 전혀요. 도리어 제 아이가 아플 때 약국 위치까지 정확히 알려주시고 좋은 병원도 추천해주시고 정신이 하나도 안 빠져요. 마지막으로 관리사무소 김대리가 나왔어요.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보셨죠? 네, 봤습니다. 그 영상의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며느리분이 시어머니한테 큰 소리로 정말 심한 말을 하셨어요. 보는 저도 기분이 나빴을 정도였어요. 영상에서 강말순 씨의 모습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정상적이었어요. 오히려 너무 차분해서 안쓰러웠어요. 저 같으면 그 자리에서 화를 냈을 것 같은데. 김영훈 변호사가 반대 신문을 했어요. 하지만 73세 노인이 갑자기 빨래방 사업을 시작한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전혀 이상하지 않습니다. 요즘 70대도 다들 활동적으로 사세요. 할머니는 오히려 동년배보다 더 정정하세요. 증인 신문이 끝나고 이번에는 결정적인 증거가 제출됐어요. 재판장님, 엘리베이터 CCTV 영상을 법정에서 재생하겠습니다. 대형 스크린에 영상이 나왔어요. 말순이 할머니와 미란이 엘리베이터에 타고 있는 모습이었죠. 소리까지 선명하게 들렸어요. 노인네가 뭘 그렇게 꽉 쥐고 사세요? 어차피 곧 요양원 갈 건데. 미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울려 퍼졌어요. 방청석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상 속에서 말순이 할머니는 정말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놀란 표정으로 뒤로 물러서기만 했죠. 장바구니가 바닥에 떨어지는 소리까지 생생하게 들렸어요. 영상이 끝나자 법정 안이 조용해졌어요. 판사도 심각한 표정이었습니다. 원고 측에서는 더 이상 주장할 것이 있습니까? 김영훈 변호사가 일어났지만 할 말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재판장님. 하지만 여전히 피고의 결정이 과도하다고 생각합니다. 과도하다고요? 판사의 목소리에 날카로움이 묻어 있었어요. 효도는커녕 시어머니를 모욕하고 협박한 것이 영상에 분명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유언장을 바꾸는 것이 과도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김영훈 변호사는 대답하지 못했어요. 판사가 계속 말했습니다. 더욱이 피고는 현재 빨래방을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정신감정 결과도 아무 문제가 없다고 나와 있습니다. 원고 측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때 미란이 갑자기 일어났어요. 재판장님, 저도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허가합니다. 시어머니, 정말 죄송합니다. 미란이 법정에서 큰 소리로 외쳤어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날 너무 스트레스를 받아서. 하지만 그건 변명이에요.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씀드리면 안 됐어요.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미란을 바라봤어요. 시어머니가 평생 도훈이 오빠를 키우시려고 얼마나 고생하셨는데. 제가 그런 말을 했다니. 정말 죄송해요. 하지만 말순이 할머니는 차갑게 바라봤어요. 너무 늦었어, 미란아. 시어머니. 법정까지 와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한 너를 어떻게 믿어? 할머니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이 재산은 내가 평생 모은 거야. 나를 존중하지 않는 사람한테 줄 수는 없어. 판사가 최종 결론을 내렸어요. 본 재판부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합니다. 피고 강말순의 유언장은 정상적인 판단 능력 하에서 작성된 것으로 인정합니다. 망치 소리와 함께 재판이 끝났어요. 말순이 할머니가 승리한 거였습니다. 법정을 나오면서 도훈이 마지막으로 다가왔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할머니는 아들을 보며 말했어요. 도훈아, 이제야 진짜 미안하다고 하는구나. 엄마. 하지만 너무 늦었어. 내가 처음부터 내 편이었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할머니는 아들의 손을 잡았다가 놓았어요. 그리고 돌아서서 법원을 나갔습니다. 제8장. 새로운 시작. 재판이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말순이 할머니의 승리 소식은 아파트 단톡방은 물론 동네 전체에 퍼졌어요. 사람들은 할머니를 대단하다고 여겼지만 정작 할머니 마음은 복잡했습니다. 할머니, 오늘 신문에 나왔어요. 빨래방 단골 손님인 박수진 씨가 신문을 들고 뛰어왔어요. 지역 신문에 73세 할머니의 당당한 승리라는 제목으로 기사가 실렸더라고요. 아이고 부끄러워라. 말순이 할머니는 웃으며 신문을 받았어요. 사진도 나와 있었는데 법원 앞에서 찍힌 모습이었죠. 생각보다 당당해 보이더라고요. 할머니, 이제 좀 속이 시원하시죠? 시원하긴. 그냥 끝났다는 생각밖에 안 나. 사실 할머니는 승소했지만 기쁘지 않았어요. 아들과 며느리와의 관계가 완전히 끊어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웠거든요. 그날 오후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미란의 어머니 최영자 씨였어요. 지난번보다 더 초라해 보였습니다. 사부인. 영자 씨는 할머니 앞에 앉으면서 고개를 숙였어요. 미란이가 너무 잘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영자 씨, 그만해요. 이제 다 끝난 일이에요. 아니에요. 저도 딸을 잘못 키웠나 봐요. 어떻게 시어머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요. 영자 씨의 목소리에서 진심 어린 후회가 느껴졌어요. 미란이가 지금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맨날 울기만 하고 애들한테도 할머니 얘기 못 꺼내고 그래도 늦었어요. 법정까지 가서 나를 치매 환자로 만들려고 했는데 그건 변호사가 그렇게 하자고. 영자 씨는 변명을 하다가 말을 멈췄어요. 변명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아는 것 같더라고요. 사부인 그래도 도훈이는 아들이잖아요.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피가 진하면 뭐해요? 엄마를 배신하는데. 할머니의 말에 영자 씨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어요. 한참 동안 침묵이 흘렀죠. 영자 씨, 이제 그만 가세요. 늦었어요. 영자 씨는 일어서면서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사부인이 혼자 사시는 게 그게 제일 걱정이에요. 혼자가 아니에요. 여기 이웃들이 다 있어요. 할머니의 대답에 영자 씨는 고개를 끄덕이고 나갔어요. 저녁 시간이 되자 빨래방에 아이들이 찾아왔어요. 근처 아파트에 사는 초등학생들이었죠. 평소에 할머니가 과자도 주고 숙제도 도와줘서 자주 놀러 오더라고요. 할머니, 저희 엄마가 이거 드리래요. 아이들이 도시락 2개를 들고 왔어요. 김치찌개와 밥이 든 도시락이었습니다. 아이고, 이런 걸 왜? 엄마가 할머니 혼자 사시니까 챙겨드리래요. 그리고 신문에도 나오셨다고 자랑스럽대요. 아이들의 밝은 웃음소리가 빨래방을 가득 채웠어요. 할머니는 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할머니, 우리 내일도 올게요. 그래, 와라. 할머니가 새 과자 사놓을게. 아이들이 떠나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도시락을 먹었어요. 김치찌개가 정말 맛있더라고요. 집에서 혼자 끓여 먹는 것보다 훨씬 따뜻한 맛이었습니다. 며칠 후 또 다른 변화가 있었어요. 동네 아주머니들이 빨래방에서 모임을 갖자고 제안한 거였습니다. 할머니, 우리 여기서 동네 부녀회 모임 해도 될까요? 집들은 다 좁고 여기가 제일 넓어서. 그럼요, 얼마든지 하세요. 그래서 매주 목요일 저녁이면 빨래방에서 부녀회 모임이 열렸어요. 처음엔 5명 정도였는데 점점 늘어서 10명이 넘게 됐죠. 할머니 덕분에 우리 동네가 더 정다워진 것 같아요. 맞아요. 예전엔 이웃끼리 이렇게 모일 일이 없었는데. 아주머니들은 할머니를 정말 좋아했어요. 나이는 많지만 경험도 풍부하고 무엇보다 마음이 따뜻했거든요. 어느 날 저녁 빨래방에서 혼자 정리를 하고 있는데 문이 열렸어요. 도훈이었습니다. 한 달 만에 보는 아들의 모습이었죠. 엄마. 도훈은 할머니 앞에 서서 말을 잇지 못했어요. 얼굴이 많이 야위어 보였습니다. 무슨 일이야? 엄마 정말 죄송해요. 도훈이 갑자기 무릎을 꿇었어요. 빨래방 바닥에 무릎을 꿇고 고개를 숙였죠. 일어나 도훈아. 안 일어날래요. 엄마가 용서해 주실 때까지. 용서는 뭘 용서해. 이미 다 끝난 일이야. 엄마, 저 정말 후회하고 있어요. 그때 엄마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미란이 말만 믿고. 도훈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미란이는 어떻게 지내? 요즘 계속 우울해해요. 아무것도 안 하고 방에만 있고. 애들도 할머니 보고 싶다고 하는데 어떻게 데려와야 할지. 할머니는 아들을 보면서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여전히 미워하고 싶었지만 한편으로는 불쌍하기도 했거든요. 도훈아, 일어나라. 엄마, 너도 이제 50이야. 무릎 꿇고 있을 나이가 아니야. 도훈이 일어나서 의자에 앉았어요. 엄마, 유언장. 정말 바꿀 생각 없으세요? 할머니는 잠깐 생각해 봤어요. 사실 마음이 조금씩 누그러지고 있었거든요. 조건이 있어. 말씀하세요. 미란이가 진짜로 변해야 해. 말로만 사과하는 게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한다고. 어떻게요? 그건 미란이가 알아서 해. 나는 더 이상 가르쳐 주지 않을 거야. 도훈은 고개를 끄덕이고 일어났어요. 엄마, 그럼 가끔
가끔 와서 안부라도 여쭤봐도 될까요? 그건 내 마음대로 해. 아들이 나가고 나서 할머니는 혼자 생각에 잠겼어요. 과연 미란이 정말 변할 수 있을까? 그리고 자신이 너무 냉정하게 굴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면서 할머니는 동네를 천천히 걸어봤어요. 인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예전엔 이 풍경이 쓸쓸해 보였는데 이제는 따뜻해 보이더라고요. 아파트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탔어요. 그 엘리베이터였습니다. 모든 일이 시작된 바로 그 공간이었죠. 하지만 이제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를 보여주는 증거 같았거든요. 집에 들어가서 거울을 봤어요. 몇 달 전과는 다른 모습이었습니다. 눈빛이 더 단단해졌고 표정도 더 당당해 보였어요. 73세의 나이에 이렇게 변할 수 있다니 자신도 놀라웠습니다. 창밖을 보니 빨래방에 불빛이 보였어요. 내일 또 손님들이 찾아올 거고 아이들도 놀러 올 거고 동네 아주머니들과도 이야기를 나눌 거였습니다. 할머니는 미소를 지었어요. 가족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더 큰 가족을 얻었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혈연으로 이어진 가족보다 마음으로 이어진 이웃들이 때로는 더 소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이죠. 내일은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할머니는 혼자 중얼거리며 잠자리에 들었어요. 평생을 아들만 바라보며 살았지만 이제는 자신만의 삶을 찾았다는 만족감이 있었습니다. 새벽이 오면 다시 빨래방에 가서 세탁기를 돌리고 손님들을 맞이하고 아이들과 놀아줄 거였어요. 그리고 언젠가는 정말 진심 어린 사과를 받을 날도 올지도 모르겠다는 희망을 품으면서 말이죠. 73세 강말순 할머니의 새로운 인생이 이렇게 시작되었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의 그늘에 숨지 않는 당당한 자신만의 삶으로요.